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카메라를 보통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역할을 바꿔봤습니다. 별로 그 조회수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쉐보레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이번에 시승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콜로라도가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이 차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될 텐데, 요런 부분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 만한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좀 시승을 하게 되었고요. 제 기대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이 좀 총평이긴 한데, 만약 이 차가 국산차로 나왔다면은 쌍용 자동차가 이미 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아메리칸 정통 픽업 트럭의 매력을 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차였어요. 일단은 디자인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을 좀 보겠습니다. 차가 나온 지 꽤 됐어요. 신형 모델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디자인 자체는 되게 웅장하고 또 거대하고, 정통 픽업 트럭의 그런 멋을 잘 살리고 있지만, 이런 헤드램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얇게 가져가면서 LED 헤드램프 등을 통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게 트렌드인데요. 이 차량은 약간 옛 감성을 가지고 있죠. 이 헤드램프가 막 커요. 막 쉐보레 특유의 그 커다랗고 와일드하고 웅장하고 그런 느낌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헤드램프인데, 디자인 자체가 못생겼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좀 약간 예스러운 부분들은 세련되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블랙보타이가 이렇게 있는데, 블랙보타이 이쪽에 안쪽에 램프를 심어놔가지고 저녁 때 딱 시동을 켜보면 여기에 이렇게 환하게 빛이 들어와요. 이 부분이 되게 멋스럽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거친 느낌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와일드한 느낌을 표현하는데 되게 적합한 그런 스타일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거칠게 돼 있어요. 남성적이고. 다른 정통 픽업들이 그러하듯 이 보닛 리드 쪽에서 범퍼 쪽으로 떨어지는 라인 낙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되게 웅장하고 거대한 느낌을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쉐보레 콜로라도는 중형 픽업이에요. 이게 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길이는 대형급에 버금갈 정도로 한 5.4m 정도 되니까 엄청 길지만, 분류상으로 보면은 이 중형 픽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급 이상의 좀 웅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옆모습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긴 차량이에요. 5.4m. 짐칸 때문에 좀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다 보니까 좀 전고가 살짝 높게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게 안 달려있고 이 바디 컬러와 동일한 그런 휘라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도시적인 세련미를 표현하는데 이런 방식이 유리한데, 그 반면에 또 픽업 트럭의 그 와일드한 느낌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좀 이렇게 클래딩이 들어가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건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이렇게 좀 팬더가 볼륨감 있게 두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근육질의 느낌? 그런 걸 표현하기에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휠은 17인치입니다. 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대신에 타이어가 좀 두텁죠. 이럴 경우에는 승차감이 조금 더 말랑말랑해지는 그 이점이 있고요. 또 오프로드를 갔을 때 고무가 많아야 오프로드의 거친 그런 주행 환경을 버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게 되게 크죠. 여기가 커가지고 오프로드에 좀 거친 환경을 만나더라도 바퀴가 이만큼씩 올라와도 충분히 이제 유격이 있다. 그래서 오프로드를 타도 좀 충분히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은 투톤의 휠, 투톤의 휠에서 고급스러운 느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쉐보레 콜로라도는 바디온 프레임 차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전고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달아놨어요. 순정 사이드 스텝. 제가 올라가서 뛰어도 괜찮아요. 튼튼한 사이드 스텝이 달려져 있는데, 참고로 제가 요즘에 살이 쪄가지고 80kg가 조금 안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쉐보레 차량답게 이 문짝도 묵직하고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커요. 좀 시원한 후방 시야를 보여주는데, 요게 좀 이렇게 거울이 하나 더 있는데 요게 하방을 비춥니다. 그래서 라인을 확인한다거나 또 후방 차량의 그 위치 같은 걸 판별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구성으로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후면 디자인을 보면은 이 픽업 트럭의 후면 디자인이 조금 약간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쉐보레가 되게 디자인을 아기자기하게 잘 해놨어요. 쉐보레 레터링을 음각으로 쫙 박아놨고요. 그리고 이 테일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세로형 테일 램프를 실용성 있게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퍼에 보면은 스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밟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걸 밟고
짐을 좀 놓을 수가 있고 실용적인 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게 천천히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와서 되게 안정적이죠, 내려오는 게.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타고 앉아도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그 강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도 다 처리가 돼 있어요. 그냥 철판이 아니고 우레탄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걸로 다 처리가 돼 있어서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저기 보타이 들어가 있는 것도 멋있고요. 트레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고, 요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요 밑에 스페어 타이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요걸 돌려서 스페어 타이어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그런 그 장치라고 합니다. 자, 외관 디자인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실내 디자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 역시 이 차량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실내 어떤 구성 면에서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앞에 좀 봐봐. 이런 실내 소재 있잖아요. 이 실내 소재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죠. 이게 사실은 이게 픽업 트럭이라는 게 실용성에 기반을 둔 차종이기 때문에 오염에 강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그리고 교환이 수월한 그런 이 실내 소재가 사용됐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 글로벌 이제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이게 아니잖아요. 좀 더 고급스럽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세련된 그런 실내를 원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음 풀체인지에서는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트렌디하게, 좀 더 세련되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사스포크 스타일이고요. 이런 버튼 같은 거 괜찮습니다. 네. 핸들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감성은 GM 차량들이 특유의 그게 있어요. 특유의 이 미국 차량답지 않은 쫀쫀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이 버튼들 있잖아요. 버튼들이 되게 막 커요. 이게 되게 커. 이게 백인들이, 그 손 큰 백인들이 장갑을 끼고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어떤 손 크기에 맞춰서 이 만들어진 그런 버튼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편하죠. 되게 직관적이고 누르기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디자인은 둘째치고 그런 실용성 면에서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미션이 지금 피해가 있으니까 제 팔이 이렇게 닿았을 때 좀 멀어 보이는데, 요걸 D자로 딱 당겨놓고 딱 하면 굉장히 운전 자세를 편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 올려놨을 때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편하네요. 그래서 운전 자세 취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컵홀더 2개 들어가 있고, 또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수납 공간에 요게 이제 안 된다는 거. 무선 충전이 안 돼요. 그럼 무선 충전이 어디 들어가 있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아쉽습니다. 이게 무선 충전이 들어가는 그 모델들이 이거보다 더 큰 전화기들이 분명히 나왔었을 그 당시일 텐데, 지금 제게 S23이거든요, 갤럭시. 근데 요것도 다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무선 충전은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게 작은 전화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 요건 아마 다음 풀체인지 모델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되게 큽니다. 광활합니다. 여기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는, 주차 브레이크는 이쪽에 풋 브레이크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후륜 구동 베이스인데 사륜 구동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길이나 빗길에서는 이제 사륜 하이를 이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륜 로우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륜 로우는 좀 하드한 오프로드 환경에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건 무선은 아니고요, 유선으로 해야 돼요. 여기에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나쁘진 않았어요. 내비게이션도 그냥 쓸만했습니다. 자,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몇 개 들어봤는데 되게 선명한 음질을 듣게 해줍니다.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데 괜찮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순정 오디오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나 HUD인 줄 알았는데 HUD가 아니고, 앞차랑 갑자기 뭐 그러니까 이격거리가 좀 줄어들 때 여기서 빨간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경고를 해주더라고요. HUD가 아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그 룸미러의 시인성 상당히 좋고요. 이 선글라스 케이스 여기 있는 거 이 정도고요. 이쪽 부분에 이 손잡이가 있다는 거, 아마 오프로드 할 때 흔들리는 환경에서 보조 운전자들 잡으라고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저걸 잡는 게 아니라 핸들을 잡아야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실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주행을 통해서 이 차량이 어떤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지금부터 쉐보레 콜로라도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SUV나 아니면 뭐 레저 용도의 차를 리뷰를 할 때는 항상 여기서 출발을 해요. 뭐 오프로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비포장 도로, 비포장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차를 타보면은 이 차량이 그래도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 얼마나 괜찮은 주행 질감을 느끼게 해주는지 조금이라도 좀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쉐보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프로드 환경을 염두에 둬서 이 서스펜션을 세팅을 했다 보니까 다른 SUV, 여타 SUV들보다는 오히려 이 오프로드에서 좀 주행 질감이 더 괜찮게 느껴지는 그런 좀 독특합니다.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아마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뒤쪽에 서스펜션이 솔리드 엑셀이라고 해서 독립식이 아니라 일체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독립식 현가 장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아스팔트 도로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독립식보다는 그런 솔리드 엑셀 같은 일체식 서스펜션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오프로드를 잘은 몰라요. 잘은 몰라서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한번 좀 살펴봤는데 좀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아스팔트로 들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리드 엑셀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과속 방지턱이나 뭐 요런 좀 요철을 지나갈 때 뒤에가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통통 튄다는 느낌도 조금은 있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부했죠. 이 차량? V6 엔진, 어이구와, V6 3.6L 네. 휘발유. 휘발유. 또 뭐 있더라? 미션은 미션?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군. 네. 3.6L V6 엔진에 딱 시동을 거는 순간 이 배기음부터 조금씩 달라요. 배기음도 좀 좋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V6 3.6L 엔진 들어가서 최고 출력이 314마력인가 그래요. 네, 그 정도면 뭐 박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좀 연료를 많이 먹긴 합니다. 이게 쫙 이렇게 밟았을 때 이 배기음이 막 우렁차인데 이게 소리가 마음에 들어. 막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 이만큼 기름 많이 먹는다 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들려나는. 그래서 지금 평균 연비가 트립창에 찍힌 건 리터당 7이에요. 저는 처음 이 차가 가솔린 엔진만 집어넣고 나온다고 했을 때 좀 우려를 했지. 좀 이게 연비 때문에? 연비도 안 좋고 아무래도 대배기량 엔진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먹고 물론 보험료는 이게 픽업 트럭이니까 원래도 보험료가 좀 비싸. 픽업 트럭이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트럭은 원래 싼 거 아니야? 좀 더 비싸대. 아, 그래? 그래서 뭐 그런 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인가? 그럴 수도 있고. 대신에 세금은 싸. 픽업 트럭 세금을 내니까. 그렇지. 나 싸. 지금 헷갈렸어. 세금하고 보험료를 헷갈렸어. 그렇지. 세금은 훨씬 싸다는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뭐 엔진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복합 연비 이런 문제 때문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의 어떤 그 소비자들의 성향을 잘 모르고 한 소리더라고. 이분들은 와일드한 그런 느낌, 그리고 풍부한 출력 뭐 그런 걸 원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맞는 거지. 그분들한테는. 역시 그 개취야. 개취지. 개취야, 진짜. 그러니까 픽업 트럭을 막 이렇게 타는 거면은 강력한 힘을 원하는 거야.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그런 험난한 길에서도 시원하게 주파를 하는 그런 와일드한 느낌을 원하는 거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딱이지. 이 정도면은 최대 토크가 한 38 정도 되거든. 그 정도만 돼도 펀치력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314마력, 출력 뭐 적당한 게 아니라 뭐 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차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이 팔렸습니다. 꽤 많이 팔려가지고 쉐보레에서는 이거 수입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성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국산차에 비한다면은 부족한 판매량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수입차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국산차로 나왔으면은 나는 그 렉스턴 스포츠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칸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내가 렉스턴 스포츠 칸도 타봤고 이 차도 타봤는데 타면서 느낀 거는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SUV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뒤를 잘라내고 짐칸을 갖다 붙였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비틀림에서 약간 좀 더 비틀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급격한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방향 변경 때.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체감이 되게 훌륭해요. 되게 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일체감, 차체 일체감을 딱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그만큼 비틀림 강성이 좋다는 거죠. 딱 꺾어 들어갈 때도 조금 더 나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기본기 측면에서는 아메리칸 픽업 트럭, 정통 픽업 트럭이잖아요. 그만큼 쌓인 노하우가 되게 엄청나다 보니까 차를 만들어내는 기술력 측면에서 확실히 더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순간순간 이게 밟아줄 때 무궁무궁 하면서 그런 소리가 좀 너무 좋아. 그런 좀 우렁찬 느낌도 들고, 아까 이렇게 실내외를 살펴보면서 제가 약간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뭐 실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옵션 부분, 그런 부분이 차를 운전하는 순간 좀 약간 사라진다 할까? 역시 쉐보레 차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기를 잘 조율해놓는 단단함. 그렇지, 단단함이 있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조율들을 되게 잘 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또 바디온 프레임 차량이다 보니까 좀 포지션이 좀 높습니다. 일반적인 SUV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포지션이 좀 높아요. 제 렉스턴이랑 거의 뭐 포지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만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 이점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느낌이, 경험을 해보면은 자꾸 사람들이 높은 차를 자꾸 찾는 이유가 있거든요. 경험을 해보면 좀 색다른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션 체결감도 되게 좋아요. 킥다운도 상당히 뭐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부릉부릉 하면서 무엇보다 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소리가 계속 강조하는데 소리가 되게 좋네요. 벌렁벌렁하네. 오히려 나는 V8보다 V6 이 소리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엔진 회전 질감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좋아요. 주행 질감이 상당히 좋아요. 핸들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5.4m짜리 긴 차량이니까 이걸 핸들을 막 꺾고 막 칼치기 하고 이렇게 타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가는 거 아니야? 넘어가진 않지. 아, 그래? 근데 이제 5.4m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 핸들링은 쫀쫀하고 내가 차를 잘 조종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에 충분한 그런 세팅값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격도 크지 않고요. 이게 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긴 차고 오프로드를 막 타야 되니까 유격이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유격이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러면서도 이 쫀쫀한 느낌도 같이 줘야 돼요. 막 헐거우면은 그게 문제가 있잖아. 쫀쫀한 느낌을 잘 주면서도 어느 정도 유격을 마련해둔 이 좀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쉐보레 콜로라도라는 이 픽업 트럭 차종에 딱 적합하게 스티어링의 그 핸들링을 좀 조율해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도 좋습니다. 브레이크도 몇 번 제가 밟아봤는데 저는 이런 브레이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GM 차량의 특유의 브레이크감이 있어요. 쫙 밟았을 때 쫀쫀하게 쫙 세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담력이 앞쪽에 몰려있다, 뭐 뒤쪽에 몰려있다,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밟는 만큼 서준다, 그 느낌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는 차종이 정말 진짜 미국적인 차종이거든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또 미국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 픽업 트럭을 타는 남자들이 되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섹시해 보인다? 섹시해 보인다? 뭐 그런 느낌이 든대. 그래가지고 이런 그 픽업 트럭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판매량도 맨날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계속 이제 잘 팔리는 차량이니까 그만큼 기술 개발도 더 많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런 노하우가 잘 집대성된 그런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이런 편의 사양만 좀 맞춰진다면은 되게 훌륭한 그런 완성도, 또 더 많이 팔릴 만한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완성도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풀체인지가 기다려지고요. 풀체인지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훨씬 많이 올라가겠지. 지금 이 차량의 또 장점 중 하나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가성비가 좋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풀체인지가 나오면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가성비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만약에 좀 가성비를 원하신다면은 지금 이 차를 사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추월을 하면서 좀 밟아 볼게요. 이 방금 전에 RPM을 좀 많이 썼어요. 한 6000 RPM까지 쓴 것 같은데 RPM을 이렇게 올리면서도 이게 좀 뭐 버겁다거나 쥐어짠다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부드럽게 RPM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뭐 킥다운이 막 되게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차량들 있잖아요. 킥다운이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웅 하면서 뭐 이렇게 튕겨나가는 좀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6천까지 쳐주면서 이게 변속도 해. 변속기가 되게 저기인데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되게 좋네. 이거 봐요. 네. 근데 무리한 킥다운은 안 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킥다운을 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다 좋지만 기름이 기름을 그러니까 많이 RPM을 먹어요. 콱 썼을 때 네. 어떤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를 그래프로 만약에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콱 치고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지. 처음에 밟을 때 있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 소리는 콱 내는데 속도는 이렇게 그냥 잘 뭐라 그랬지 순차적으로 잘 올라가야 된다. 이질감이 없게 응. 속도가 딱 정비례 이런 거 있잖아. 정비례 그래프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하여튼 그런 기본기 조율을 되게 잘 해놨어. 저걸 뭐 풋브레이크 한번 아 이거 아 참, 저거 오랜만에 D 무슨 뭐지 그 백미러 백미러가 그거 같아. 뭐 뭐 볼록 렌즈? 볼록 렌즈가 저 위에 있지. 근데 그냥 그것도 약간 볼록 렌즈 느낌이야. 조금. 처음에 밟았을 때 느낌 어때요? 부드럽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느낌이 미션 세팅을 잘 해놨다는 거지. 아. 뭐 대배기량 엔진이니까 당연히 파워는 넘치는데 근데 그 단마다 그 파워를 배분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리고 미션의 변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체결감도 좋고 빨리빨리 변속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변속할 때 그 변속 충격이 잘 없어가지고 그 부드러운 느낌? 세게 밟아줘도 부드러운 느낌. 저거 때문에 막 못 밟겠는데 이거? 아니 가짜잖아. 아 가짜요? 부드럽다 진짜. 그치. 미션이 이제 생각보다 되게 아니 이런 픽업 트럭이라고 하면 엄청 딱딱하고 그 다음에 되게 와일드하고 거칠어야 될 것 같은데 주행 질감이 부드럽네? 생각보다? 주행 질감도 신기해. 부드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브레이크 느낌은 어때요? 아니 이- 우리 잠깐만 우리 브레이크 느낌도 너무 익숙하지 않냐? 아니 나 지금 이 차를 몰면서 무슨 차 탔을 때 느낌이 그대로 오냐면 트레버스. 그지? 근데 그 차도 쉐보레잖아 생각해보니까. 파워트레인이 똑같아. 똑같은 엔진, 똑같은 미션 들어가 있어서 아 그래서 네, 그렇구나. 요거는 좀 나 지금 트레버스 운전하는 느낌이야. 근데 트레버스가 조금 더 부드럽지. 조금 더 조금 더 이거보다 부드러운데 소리를 좀 죽여놓고 맞아. 세팅을 조금 더 부드럽게 패밀리카답게 해놨지. 근데 너무 신기하다. 다른 차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차인데 그리고 느낌도 완전히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주행하는 그 느낌이 운전을 하는 느낌이 트레버스를 운전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또 이 브레이크 느낌이 알페온이나 뭐 이런 크루즈 우리가 탔던 그 GM 차량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 내가 크루즈를 운전을 그때 안 해봐가지고. 많이 안 했나? 많이가 아니라 나는 크루즈를 소유했을 때는 내가 그게 없었어. 면허가 없었어. 나 알페온이랑 좀 비슷하잖아. GM이 이 브레이크 성능을 잘 조율하는 그게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치. 그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되게 GM 브레이크가 좀 신뢰가 가. 스티어링 휠 조작감도 마찬가지고. 옆에 보조석에서 탔을 때 내가 상상하는 주행 질감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좀 놀랬어. 내가 지금 옆에 타고 있잖아. 근데 좀 딱딱하네, 승차감이. 딱딱해. 그래서 나는 그런 주행 질감을 예상했지? 근데 전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 당황하고 있어. 그 시트가 다른가? 시트는 똑같은데. 그렇지. 참 특이하다. 운전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지금. 되게 크네. 느끼지? 와, 너무 달라. 조금 더 하체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진짜 운전석에는 밑에 에어 서스펜션 깔아놨어? 뭐야, 왜 이래? 저기 2열도 내가 아까 실내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제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등받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차량은 조금 좀 개선이 돼가지고 뭐 2열도 좀 탈만하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 아, 이게 개선된 거야 지금? 옛날에는 픽업 트럭들이 되게 힘들었지. 뒤에 앉는 게. 아, 어쨌든 좀 놀랍다. 내가 상상했던 보조석에서 느꼈던 그게 아니야. 전혀 완전 다른 차네. 완전 달라? 응. 나는 또 개인적으로 그냥 오프로드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오프로드 진짜 그러니까 재밌을 것 이 같아. 차로 오프로드 좀 기대된다. 진짜 거친 오프로드. 타보고 싶은데 뭐 지금은 갈 데가 없고 나중에 혹시 신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데를 초대해 주지 않을까? 제발요. 아니야, 근데 타오도 그때 한번 진짜 재밌었거든. 타오 오프로드도. 이 차량도 신형 나오면 한번 초대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GM 관계자분들 들으셨죠? 네, 카타임이 갑니다.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가야지. 런칭에서 재밌더라. 오. 신뢰가 가지 않냐, 이 브레이크? 대박. 신뢰가 간다니까. 진짜 좋다. 확실히 GM이 진짜 브레이크는 방금 노란불이 갑자기 떠가지고 확 죽였는데 와. 생각보다 잘 서. 잘 쓰고 뭐 핸들링을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참 이게 여러분들 쇠슬람 뭐 아시죠? 쇠슬람 온라인에 떠도는 그건 뭐야? 쉐보레를 막 광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하는 슬람. 쇠슬람이라 좀 약간 좀 멸칭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한국 GM 차를 이제 2대나 샀잖아. 그렇지. 두 특이하게. 대나, 2대나 샀잖아. 지금 그것도 쉐보레 크루즈 그리고 또 알페온이라는 플래그십까지 보유를 했잖아. 네, 그만큼 그 GM이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운전 기본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2대나 산 건데 이해가 가 그분들. 맞아. 이해가 가고 또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기 측면에서 높게 평가하고 지금 몇 가지 아까 지적했던 단점들만 좀 개선이 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쉐보레 콜로라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자율 주행 성능도 좀 있어? 강화할 필요는 있어. 이거는 그치. 좀 앞차 거리는 좀 그게 되는데 이제 차선 보조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 만져보다가 몰라 내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만져보다가 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포기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제 좀 그런 것도 개선이 되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개선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가려면 어차피 뭐 미국에서 이제 일단 팔리고 한국에서 그 다음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에 맞춰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많이 개선돼서 이제 차세대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풀체인지 되는 모델의 예정 출시 시기는? 뭐 몇 월에 나온다 구체적인 우리나라에는 없어.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나와. 조금 늦게 나와서 먼저 미국에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에 수입이 될 텐데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픽업 트럭이라서 그리고 내가 처음에 보조석에서 계속 요 차를 앉아서 느꼈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이 차의 예상되는 주행 질감에 비해서 너무 부드럽고 고급지다? 고급지다고? 그러니까 고급지다고 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느낄 수 생각한 있어. 거보다 내가 예상했던 거보다 고급져가지고 이 정도면은 픽업 트럭도 여자도 운전해도 되겠다. 그치. 필요하다면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가지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실내의 감성은 사실 나랑은 맞진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게 실용적이긴 해요. 이거 이렇게 긁어도 티가 안 나. 기스가 안 나, 기스가. 기스라 그러면 또 뭐라 하려나? 스크래치가 안 납니다.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교환하기도 쉽고 그런 실용성 측면에서는 뭐 이해해 줄만 하다. 그리고 바디온 프레임 차량 특유의 또 안전성 같은 거 그런 높은 안전성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여러모로 운전을 해보니까 진짜 백미러 맞나 이거? 사이드 뷰 미러? 요게 넓어서 진짜 좋네. 엄청 커. 그리고 요거 뭐지 아까 그 옆에 차선도 볼 수 있는 저 블록 렌즈? 이게 같이 붙어있으니까 너무 좋다. 아 맞다.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맞아, 이게 그거. 올라오는 거는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올라오는 건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버튼을. 요게 내가 알기로는 이 오프로드, 정통 오프로드 차량이라든가 이런 픽업 트럭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안 넣어준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이거를 누르면 뭐 오프로드 환경에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사고가 좀 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 그냥 이거는 여기 뭐 보조석까지는 해줬으면 좋겠어. 한 번에. 그니까. 원터치로 좀 요 릴레이 연결하면 금방 하니까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뭐 다 살펴본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카타임 토마였습니다. 저는 준이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조떼꾸알. 조떼꾸알.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